안녕하세요. 방구석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운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고 많은 여러 운 중에서도 말년운, 그리고 재물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평소 운에 관심이 있거나 믿으신다면 이번 영상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년부터 중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대운이 트이는 시기를 선택하라고 하면 열의 9은 초년, 청년, 중년 중에 고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말년운을 선택할 것입니다. 초년의 대통에서 말년까지 누리고 가면 좋겠지만 그런 행운이 따를 확률은 거의 없을 테니 부유하고 자식들이 별 탈 없이 살아가는 행복한 말년의 삶을 고를 것입니다. 초년운, 중년운 아무리 좋아도 말년운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초년운은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타고난 것으로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금수저,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합니다. 하지만 말년운은 어떻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스스로 만들고 쌓아온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 후반기의 삶은 나 스스로가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으로 자신의 수명, 자식복, 인생의 완성을 지어가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운이 좋다면 참 좋겠지만 운의 특성은 그것을 쉽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초년 운이 좋다면 말년운이 좋지 않고 말년운이 좋다면 초년운이 좋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변에서 잘 나가다가 급격하게 꼬꾸라진 사람들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중년에 고생하다가 갑자기 말년에 일이 술술 풀리며 꽃길을 걷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며 말년에 좋아봐야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니 늙었다며 가만히 한탄만 하지 말고 인생의 성공적인 후반기를 위해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풍요로운 말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특징을 찾아보고 이를 따라해보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말년에 운이 지금보다 트여 나아질 것입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삶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일생에서 한 번은 대운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법이니 귀하디 귀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말년이 평온하고 편안한 이들의 5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후천적으로 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따라하고 소중한 이들에게도 알려주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 특징 첫 번째, 좋지 못한 초년운.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좋지 않은 초년운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소년등과의 불행. 중국 송나라 학자 정희천의 말로 소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3가지 불행이 있는데 젊은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첫 번째 불행이라 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 터인데 왜 불행하다 하였을까요? 이는 젊어서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거둔 성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기에 실패와 좌절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큰 성공에 욕심을 내는 출세 지향적인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에 첫 번째 불행이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년 운이 길하게 되면 젊은 나이에 자만하게 되고 오만해지기 쉬우며 경험 부족으로 금전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여러 부분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생 지금처럼 탄탄대로를 달릴 거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소년등과 부득호사. 소년 시절의 과거에 합격하면 좋게 죽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요약하면 말년이 곱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생사라는 것이 전반전이 좋으면 후반전이 좋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 말인즉슨 자신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운의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0대 초반 이후로 대운이 찾아오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식이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큰돈이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것 역시 덤입니다. 본인 또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세상에 대한 시야와 식견이 넓어져 말년운이 좋아질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좋은 말년운을 위해서는 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기에 그와 관련된 부분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것에는 음과 양이 있는 법입니다. 운도 예외는 아닙니다. 초년 운이 좋지 않았다면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지치고 힘들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묵묵히 버텨야 합니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인내하는 이에게 커다란 보답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두 번째, 늘 긍정적인 언어 사용.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몸가짐과 말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사소한 하나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맛집을 가서 음식을 잘 먹고 뭐 그렇게 맛있지도 않네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흔한 반어법조차도 잘하지 않습니다. 기운을 가졌거나 기운 또는 대운이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언어와 행동을 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마치 유기농 같은 신선한 채소나 야채 같은 것이고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말은 독과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긍정적이지 못하다면 남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운도 달아나게 만드니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만 성형인 사람들은 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고 그 말은 자신이 가장 먼저 듣게 되는데 이는 나의 운을 듣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이들과 엮이지 말라는 말은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또한 관상학에서 우리 몸의 눈, 귀, 팔, 다리는 두 개이나 입처럼 하나밖에 없는 것은 하나뿐이니 소중히 여기고 절대 함부로 놀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복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차버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년운은 자신의 입과 행동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세 번째, 여러 경험을 통해 성장한 중년.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중년의 나이에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갈고 닦으며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탄탄한 기초를 다져온 집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말년에는 윤택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언제나 성공 가도를 달린 것은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성장하여 지금의 위치에 다 다른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초년운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타고난 것으로 부모에게 달려있지만 중년운은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주요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뼈를 척추라고 합니다. 근데 삶에 있어 중년이 마치 사람의 척추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때 경험치를 올리고 내실 있고 탄탄하게 삶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씨를 뿌리면 수확하기 마련이니 재물과 인덕보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 다음 운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말년을 위해서는 노력해서 얻은 것을 잘 관리해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네 번째. 스스로에 대한 굳은 믿음과 신뢰.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굳은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다른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년에 재물복과 인복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며 온갖 모함과 술수에도 기스 하나 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말년운이 없는 이들을 보면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족을 제외하면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믿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정상일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빈곤하고 운이 없는 이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증오하기도 합니다.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역할에 몰입했다고들 합니다. 내가 진짜 재벌이다. 나는 의사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연기에 임해야 진짜 그럴듯한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를 믿어야 성과도 낼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않는데 어느 누가 나를 믿어줄까요?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힘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입 밖으로 자주 말하면 운이 트이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초년운, 중년운 그리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며 운이 좋은 적이 없었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렇게 크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앞으로 내 삶은 좋은 일들만 가득하다. 이러한 행동을 호연지기를 행하였다 합니다. 온 세상에 가득 찬 넓고 큰 기운인 호연지기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무엇도 할 수 없다고 불신하고 나는 그냥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천천운 외에도 후천운이 있고 이것은 나 자신이 안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것이니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믿고 사랑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다섯 번째. 잘 걸러진 인간관계.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사람을 가려 사귑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잘 걸러진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터링을 통해 서로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유유상종. 같은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180도 확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중에게 명작, 인생 웹툰이라 인정받은 미생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것이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 이렇게 인생이란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시궁창이 될 수도 있고 꽃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년 운이 좋은 이들은 항상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사람에게 받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처럼 곁에 있는 해로운 사람 하나가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해로운 사람 1명이 100명을 망가뜨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노후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아니다 싶은 인연은 가차없이 끊어내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말년의 대운 그리고 기운을 위해서는 분명 인간관계에서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은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하였습니다. 진실이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붓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를 이룬 이들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싸운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말년 운이 좋은 이들은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심지어 가깝게 지내는 이들에게조차도 까칠하다는 평을 들을 정도입니다. 단, 스스로 깊이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양보다 질이라는 것을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말년운을 후천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 말년운이 따르는 이들은 인생을 좌우하는 후천운이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뒤집는 후천운을 위해 사주학에서 말하는 좋은 일이 끊임없이 생기도록 하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방법이 운을 부르는 사람과 운을 밀어내는 사람의 차이인 만큼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운이 좋은 사람은 사람을 얻는 방법을 아주 잘합니다. 운이 좋은 대부분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들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는 줄 것 주고도 좋은 소리를 들을 줄 모르고 오히려 욕을 듣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은 한 가지를 주더라도 반드시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줄 알고 항상 사람을 감동하게 할 줄 압니다. 이것은 바로 타이밍과 재치, 그리고 행동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부탁을 받으면 정말 마지못해 투덜거리면서 억지로 합니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은 어려운 부탁에도 기꺼이 적극적으로 정말 도와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가 같은 도움이라도 고마움과 기분이 상하는 것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또한 한마디의 말이라도 어리석은 이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운이 좋은 사람은 이와 반대로 당연하다는 듯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두 도와주는 것은 같지만 전자의 말과 후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부탁을 한 사람은 완전히 기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상대의 작은 부탁도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한다면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운이 좋은 사람은 버릴 사람과 지킬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맛있다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음식은 대부분 사람들이 맛있어 합니다. 절경이라고 소문난 풍경 역시 대부분의 사람이 좋아합니다. 사람 역시도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며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이 싫어할 만한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운이 좋은 사람일 것이고 많은 이들이 싫어하는 이는 아마도 운이 좋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좋아해 주어야 합니다. 분명 그 사람은 잘 될 사람이며 또 도움이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키는 사람 만드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할 것은 꼭 하고 하지 않을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 능력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누구든지 모든 일들을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해야 할 것 또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결정이 되면 그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으며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운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도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은 생각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삶의 즐거움 하나를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도 계속 돌리면 고장이 나기 마련이고 자동차도 오래 타면 가치가 떨어지고 성능이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를 꼭 합니다. 여행, 골프 등등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위한 취미나 또 즐거운 거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무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은 자기 능력을 점점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의 즐거움은 꼭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틈나는 대로 즐기며 삶의 활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든 즐겁게 할 수 있고 이 즐거움이 나에게 좋은 운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대우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 내가 희생해야 우리 가족들이 다 행복하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지 않으면 내 모습을 보는 가족들 역시 절대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 희생과 고통에 대한 이해가 정말 약합니다. 이 희생이라는 것은 절대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해 보여야 나를 보는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생기고 또 나를 보는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나의 즐거움과 행복함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얼굴에 웃음과 즐거움이 생기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되며 그로 인해 가족들 모두가 웃고 행복해질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절대 운이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운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염이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또 그들 속에 있으면 분명 어느 순간 나 역시 운이 좋은 사람이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이 나쁜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 나 역시 어느새 그들의 습성과 행동, 말투들을 따라하게 되고 반드시 운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건달, 양아치들과 자주 어울리는 사람의 행동과 말투가 거친 것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면 자신도 약속을 쉽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들과 어울리면 그들의 이유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생긴다는 것입니다.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금묵자흑이라는 말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정말 잘합니다. 그것이 운을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희, 노, 에, 락. 즉, 감정 표현은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쁨과 사랑은 많이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운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이며
또 슬픔과 화남은 적게 표현하면 할수록 운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운이 좋은 사람들이 무조건 지키는 좋은 운을 불러오는 숨겨진 원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과 운을 부르는 사람이 되기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는 사주학을 바탕으로 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만큼 꼭 명심하시어 운이 따르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방구석 철학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나이가 이미 건강 수명을 넘어 80세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할까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수명이 길어진 것은 기쁜 일일 수도 있겠으나 실은 조금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령자들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다음 문항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니까 참는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건강을 위해 무리하여 운동한다.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려는 마음에 계속 약을 먹는다. 전부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해로운 건 피하고 건강에 이로운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했던 이러한 일들이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전부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80세의 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도 50대인데다 부모님 2분 모두 80대시다 보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 지금까지 부모님을 대했던 저희 태도는 순전히 내 관점이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상식을 뒤집는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노후를 생각해야 되는 우리 50대, 60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현재 남성의 평균 수명은 82세, 여성은 88세입니다. 이 평균 수명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해서 인생 100년, 100세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 수 있다고 해도 건강 수명이 늘지 않으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거나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그 기간은 현재 남성이 9년, 여성이 12년입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오래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가능하면 힘차고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립니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집니다. 무거워서 드는 것조차 못하게 되는 암담한 순간을 맞게 되는 나이입니다. 또 치매인가 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있을 겁니다.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조차 없는 당황한 상황을 자주 겪기도 하는데요.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루아침에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오는 것이죠. 이처럼 80세의 거대한 벽을 제대로 넘지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는 건데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80세의 벽을 잘 넘게 되면 행복한 20년의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책을 바탕으로 80세의 벽을 잘 넘는 방법을 6가지로 나눠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첫 번째, 자식보다 배우자가 낫다. 나이 들어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은 누군가가 생긴다면 재혼도 행복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산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재혼을 반대하고 재산이 없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축복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산이 있으면 어차피 상대방의 목적은 재산이니까라며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이 줄기 때문에 반대하고, 반대로 재산이 없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어요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는 부모님의 돌봄을 기대하는 계산도 들어있기 때문이죠. 70대 전반까지는 재혼이사가 있으면 자녀들을 설득해서 재혼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처럼 80대가 되면 자녀들의 반대에 꺾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재혼을 포기하고 외롭게 지내다가 노쇠해져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죠. 그렇다고 재혼은 반대라고 했던 자녀가 돌봄을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병들고 아프면 자식들은 소용없고 결국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효도를 한다고 해도 배우자만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외롭고 아플 때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은 배우자지, 가까이 살아도 쉽게 얼굴도 안 보여주는 자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급하게 보호자와 동행해서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매번 자식들에게 부탁하기도 눈치 보입니다. 또 멀리 살고 있다면 급한 일이 있을 때 큰 힘이 못 됩니다. 미운정 고운정으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만큼 남은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지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억을 만드는 데 쓰거나 자기 행복을 위해 쓰도록 해야 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 재산을 남기는 그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노후의 최고 자산은 추억입니다.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보내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때 참 즐거웠는데라는 추억들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참는 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80세가 됐으니 무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80세의 벽을 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인데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안 하고 멈추는 순간 순식간에 늙고 세상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대가 돼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마시고 운전이 가능하면 계속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고령자는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운전하면 위험하다라고 단정짓는 행위는 완벽한 차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0살 대학생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폭주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지만, 여든의 남성이 경자동차로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다가 사고를 내면 비난을 받습니다. 실제로는 24세 미만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비율이 더 높은데도 고령자에게만 위험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80대가 교통사고를 내면 언론에서는 큰일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나이 들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 보니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는데도 허둥지둥 면허를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납해버리고 나면 6년 후에 돌봄을 받게 될 위험이 2.2배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다면 운전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80대에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우셔야 하고요.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노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건데요. 80세가 넘었다고 집에만 계시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든 취미 생활을 즐기시든 무언가에 흥미를 가지고 몰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세 번째.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자. 80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면 대부분 몸에서는 암이, 뇌에서는 알츠하이머 병변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의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오늘은 건강하다가도 노년에는 당장 내일 환자가 되기도 하고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가 넘으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80 이후 참거나 무리하지 않기는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시는데요. 건강을 생각해서 제발 드시지 말라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시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식하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자제하고 비 많은 건강을 해친다는 사고가 사람의 상식이 되었는데요. 이런 얘기는 60대까지는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80세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생각은 일단 접어두셔야 합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입에 당기는 음식은 마음껏 드셔야 됩니다. 체중 관리한다고 굶거나 식단 관리하지 마세요. 살이 좀 찐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입니다. 채식이 좋다고 매일 풀만 드시지 마시고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술이나 담배는요? 라는 질문이 되돌아올 수 있는데요. 술도 드시고 싶으시다면 몸에 주는 부담을 생각해서 저녁 반주를 즐기는 정도가 현명합니다. 지나친 음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넘어지면 낙상으로 골절되어 한순간에 늙어버리는 비극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담배의 폐해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데요. 실제 흡연으로 단명하게 된 사람은 고령이 되기 전에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즉 담배를 계속 피웠는데도 80세까지 산 사람은 앞으로 금연하든 흡연하든 수명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80대를 목전에 두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운동하다 체내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는데요. 80세 이후에는 그냥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 정도면 충분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네 번째, 건강검진을 받지 말자. 지금 80대는 건강검진 초기 세대로 건강검진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검진은 60대 정도까지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80세가 넘은 고령자에게는 그다지 도움되는 것이 없습니다. 80대를 목전에 두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수치보다 비정상으로 나오는 수치가 더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 수치라는 것은 평균치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비정상 수치는 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수치는 본래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 사는데요. 체질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며 체형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비정상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치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치라도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이라는 증거죠.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고 수치만 보고서 진단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치에 맞추도록 약을 처방한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환자는 지금의 건강과 기력을 잃게 됩니다. 몸 상태가 그 수술을 견딜 만큼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니 암세포는 없앴더라도 건강이 나빠져서 그때부터 누워서만 지내게 되는 거죠. 특히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은 진행이 느려지고 쉽게 전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투루 손떼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훨씬 이전부터 암을 지닌 채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5번째. 자기와 맞는 의사를 찾자. 80세의 벽을 넘으려면 얼마나 좋은 의사를 선택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좋은 의사를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본래 약은 몸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처방해준 약을 먹고 몸 상태가 나빠진 것 같다고 해도 이건 좋은 약이니까 혹은 약을 끊고 죽고 싶나요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의사라면 그 병원은 그만 다니는 편이 낫습니다. 교과서적인 수치와 검사 결과만 믿고 환자 개인이 느끼는 몸 상태는 생각하지 않는 건데요. 제대로 된 의사라면 다른 약으로 바꾸든 양을 줄이든 식의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의사라면 좋은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잘 섬기는 의사, 환자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의사는 좋은 의사라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말할 때 차트나 들여다보고 환자가 묻는 질문에 마지못해 몇 마디 대답해주는 의사는 결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또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성의껏 잘 설명해주는 친절한 의사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의사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병이 시작되면 의사, 환자, 보호자는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처럼 서로 발을 묶고 완치를 향해 전진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의사가 나 몰라라 하면 환자와 보호자는 절망하게 되겠죠. 이처럼 80대가 되면 나와 잘 맞는 의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보내고 싶어하는 노후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의사를 만나야 하는 거죠. 수술을 원하지 않는데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 같지 않은 의사입니다. 진료 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 피로감이 들게 하는 의사라면 궁합이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의사에게 진찰받는 것은 말년의 지옥행 버스에 오르는 격이죠.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까운 존재입니다. 소중한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50대, 60대부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널리 알려진 명의보다 나만의 명의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6번째. 약은 최소한으로 먹자.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데요. 그러면 병원 진료도 장기별로 과마다 진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 과를 돌면서 진료를 받게 되면 문제는 많은 양의 약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검사 결과 혈압이 높다며 순환기내과에서 혈압강화제를 처방합니다. 거기다 혈당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분비내과에서도 약을 주게 되는데요. 각기 다른 전문의에게 약을 처방받았더니 다량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생깁니다. 또 약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중복약을 처방받을 확률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약의 위장을 보호해주는 위장약이 들어가는데 다른 목적으로 처방된 약들을 함께 복용하게 될 때
위장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중복으로 복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위장약은 위산 분비를 억제해 약을 복용할 때 속쓰림 등을 방지해 주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장염이나 폐렴 위험이 커집니다. 또 순환기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나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낮추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암이 진행되기 쉬우면서 감기나 독감에도 쉽게 걸립니다. 혈관계 이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암이 진행되거나 폐렴으로 죽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장기별 전문 진료 체계는 60대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80대 전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많은 약을 함께 쓰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있으므로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에 머물러야 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먹으면 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약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약을 계속 먹어야 오래 산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80세의 벽은 높고 두꺼우나 벽을 넘는 방법 6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싫은 걸 억지로 참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난 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는 일을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불량 노인이어도 됩니다. 사람 좋은 척하면 건강이 불량해집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양하느라 하고 싶은 일을 참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어 참거나 무리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고생하며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원하는 대로 살아보셔야 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의미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지만 오르막에서도 내리막에서도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고의 행복은 다름 아닌 즐기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100세 인생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 앞으로 20년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